아침 한개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시청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은 미국이 2022년 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는 16일입니다. 괌에 운명의 날 둠스데이 또는 지구 최후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둠스데이라고 불리우는 핵 전쟁 통제기인 E-6B 머큐리와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배치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벌어지는 상황 중에 한 개입니다. 2022년 1월 17일 해외 군사 관련 SNS 계정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매우 이례적이다, highly unusual하다 라고 표현하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우선 둠스데이라고 불리우는 보잉 E-6B 머큐리에 관련된 사항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E-6B 머큐리는 미 해군이 운용을 하고 있는 통신 중계 지휘 통제용 항공기로 핵 전쟁에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을 수행하는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의 임무는 일반적인 전투기나 전투 함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핵 전쟁으로 미국이 선제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는 해군의 잠수함 SSBN을 통제하여 적국을 석기시대 이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주 임무로 합니다. 미 해군은 이 시스템을 타카모라고 부릅니다. 타카모는 Take Charge and Move Out이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이고요.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모두 오클라호마주 팅커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용부대는 미 해군 제1전략통신비행단이고 예하에 VQ-3, VQ-4 등 2개의 현역 비행대와 VQ-7이라고 하는 예비 전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 대통령 및 미 국방장관 등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거나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군사기지에 발사 명령을 중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핵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핵탄두의 명령을 전략 잠수함이나 B-52H와 같은 전략 폭격기, 그 다음에 미국 본토의 각곳에 건설되어 있는 지하 핵기지, 사일로라고 하죠. 전달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항공기가 바로 E-6B 머큐리입니다. 오클라호마시에 있는 디펜스 메가 센터에서 미 본토 전체에 46개 주에 산재되어 있는 110개의 핵 미사일 기지를 총괄하며 태평양 전구는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 대서양 전구는 메릴랜드주 패터슨트 리버 항공기지를 통제를 합니다. 공중급이 없이 자체 연료로 10시간 30분을 비행을 하고 한 차례 공중급유 시 28시간 54분을 비행하며 최대 비행시간은 72시간 3일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이 기종은 장비는 모두 통신 중계기이고요. 11월 15일 한국 시간 16일에 식별된 기체는 미군 등록번호 164386, 이카오 모드는 AE041413, 제조사 일련 번호는 23894입니다. 이 기체의 항적을 확인해보면 지난 1월 12일 이전에 오클라호마 팅커 공군기지를 출발을 했습니다. 즉 북한이 1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그 직후
움직임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한국 시간으로 13일 캘리포니아주 펌데일 상공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3일 동일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 해군 제1전략통신비행단의 태평양 전구의 작전 통제를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륙한 날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13일에서 14일 사이에 하와이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15일 날 한국 시간으로 16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 항적에 관한 추적 자료는 레이더박스를 참고를 한 것입니다. 괌에 배치된 E6B 머큐리의 이제 그 작전 반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항속거리나 작전 반경이 보통 10,0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복 그 비행이라고 계산을 했을 경우에 5,000에서 6,000km 정도가 이제 그 비행거리가 작전 반경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괌을 기점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동북아시아 전체가 그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6,0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괌에 배치가 안 되고 이동을 해서 오키나와나 그 일본 아오모리현 그 미사와 공군기지에 이제 배치가 됐을 경우에 모두 다 한반도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 배치가 되든 간에 한반도가 작전 반경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보면 그 북한이 지금 갑작스럽게 그 미사일을 그 발사를 해대며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군사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머큐리만 괌에 배치했다면 일반적인 훈련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그 과도하게 또는 무리하게 그 해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머큐리가 통제를 하는 전략 핵 잠수함 SSBN이 괌에 함께 배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한 매체는 각각 다릅니다. 그 머큐리의 그 괌 배치는 영국 기반 항적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서 공개를 했고요. 전략 핵 잠수함이 SSBN이 괌에 배치된 것은 미 태평양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도착한 날짜가 미국 시간으로 1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1월 16일 어제죠. 동일합니다. 괌에 도착한 전략핵 잠수함은 오하이오급 SSBN 730,000번 USS 네바다함입니다. 이 네바다함은 UGM-133 트라이턴트 2 D5라는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24발을 탑재를 합니다. 이 그 트라이턴트 2 D5에는 다탄두 미사일인데요. 즉 탄두에 그 미사일 탄두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함께 이제 실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8개의 MARV 탄두를 탑재하게 되면 7,593km를 날아갑니다. 3개의 MARV를 탑재를 하면 최대 13,482km를 날아갑니다. 따라서 24발의 트라이턴트에 8발의 탄두를 탑재를 할 경우에 200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적국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3발의 MARV를 탑재를 한다면 75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잠수함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중에서 이런 트라이턴트 UGM-133을 탑재하는 그 잠수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바다입니다. 이 네바다가 괌에 15일날 도착한 것을 미 해군이 아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이 그 기획 기사를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 화성 8호가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즉 미국을 현재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화성 8호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E-6B 머큐리 핵전쟁 통제기와 핵미사일 핵탄두를 최대 2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UGM-133을 탑재를 한 USS 네바다를 괌에 배치했다라는 공개한 내용과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CNN이 이와 관련된 특종 보도를 하는 세 가지를 아울러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금 북한의 반응이 너무 무리합니다. 오늘이죠. 오늘 8시 50분과 8시 54분에 북한은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2발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오늘 발사한 비행거리는 한 380km이고 고도는 약 42km, 최대 속도는 마하 5인 것으로 합참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고 시사점을 뽑아보면, 우선 미국이 괌에 배치를 한 E-6B 머큐리를 오키나와 가네다 공군기지나 아오모리의 미사와 공군기지로 만약 전진 배치를 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상황, 북한과 연관된 동북아시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이면 알겠지만 북한이 1월 17일 발사한 발사체가 KN-23 계열이라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위협하며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미국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친북, 종북 세력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비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운운하며 시위를 하고 하는 남남 갈등을 유도를 하는 제2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급작스럽게 시작한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긴장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